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은 이제 아래에 보이는 울란바토르나 우부스나 아니면 콘스굴이나 음노고비 그리고 켄티 이렇게 5개의 지역에서 대상을 모집을 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이 5개의 지역이 이제 그 가스트릭 캔서의 발생률이 가장 높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361명의 환자에서 이제 헬리코박터의 스트레인을 아이솔레이션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솔레이션한 그러니까 바이옵시를 통해서 헬리코박터가 감염되어 있는 위치의 티슈를 얻고 그거를 컬처를 해서 이제 아이솔레이션 한 다음에 이제 컬처된 것들에서 이 5개의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레지스턴스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지금 국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아목시실린이나 클라리스로마이신, 메트로나이다졸, 리보플라사신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마이노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대신을 하는 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항생제에 대해서 이제 아가 플레이트를 사용을 해서 항생제 저항성을 각각 스트레인마다 확인을 했는데,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에 가까운 저항성을 보여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리보플라사신, 그리고 그 다음에 클라리스로마이신 정도의 이제 항생제들이 굉장히 높은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차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이고, 그다음에 리보플라사신도 이제 1차 실료가 실패했을 때 레스큐용으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메이저 항생제들에 대해서 저항성이 없다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이 5군데 지역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지역별로도 각 항생제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저항률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히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우부스 지역에서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이나 이제 아모크실린에 대한 저항성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난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대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이제 메트로나이다졸의 저항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멀티플 드러그에 대해서 이제 저항성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항생제 전체에 대해서 아무 저항성이 없었던 스트레인들은 이제 11.9% 정도였고, 그다음에 이제 싱글 드럭은 이제 방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그 테이블들로 확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2개의 드럭을 합쳐서 했을 때에는 메트로나이다졸과 리보플라사신을 합쳤을 때 이 2 드럭의 저항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리플 드럭 같은 경우에는 클라리스로마신, 메트로나이다졸, 리보플라사신 이렇게 제 3개를 했을 때에 저항성이 나타난 사람이 43명으로 이제 가장 많았고, 그다음에 4개 드럭을 모두 다 저항성을 가진 스트레인이 이제 10개로 이제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361개의 스트레인 중에서 74개를 선택을 해서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했습니다.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할 때 이제 아까 앞에 확인할 수 있었던 그 4개의 드럭에 모두 다 저항성을 가지는 10개의 스트레인을 포함을 해서 총 20% 정도의 스트레인에 대해서 홀지놈 시퀀싱을 진행을 했고요. 홀지놈은 좀 독특하게도 퀴아젠을 이용을 해서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은 마이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진행을 한 결과 우선은 이제 아목시실린에 대해서 저항성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제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에는 PUP1 진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센시티브 스트레인이 총 아목시실린의 센시티브 한 스트레인이 62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성이 있는 것이 12개인데, 여기 표를 보시면은 이 12개의 스트레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 베리언트들이 확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KH56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새로 발견한 이 스탑 코돈, 얼리 스탑 코돈 베리언트가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414번 베리언트가 실제로 저항성을 가지는지를 서치를 해봤는데 센시티브 스트레인에서 확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실제로 이제 414번이 단독으로 어떤 저항성을 가지는 것은 아닐 것 같고, 414번이 이제 S가 R로 바뀌는 것이 단독으로 저항성을 가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탑 코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센시티브 스트레인에서 이 베리언트가 나온 사람들은 이 베리언트가 별 문제가 없어서 센시티브한 것일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이제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옆에 표에서 제일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전체에서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이 총 19개이고 나머지는 센시티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라리스로마이신 같은 경우에는 23SR RNA 진의 V 도메인에서 생기는 베리언트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여기 2143 그리고 다른 이제 월드와이드로는 2142나 2144 같은 포지션들에서 변이가 생기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2143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뭐 2개 정도의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68.4% 정도를 차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확인한 노블 베리언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들이 특별히 베리언트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을 하진 않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스트레인이 클라리스로마이신의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23SR RNA의 도메인 V에서는 이제 이 기존에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변이들이 발견되었다 정도로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시티브 스트레인에서도 이제 2143의 G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이 2개가 있었고 나머지 53개에서는 이제 변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인이 2개인 것도 있지만 워낙 이제 이 사람들이 서브젝트로 선정한 대상의 파퓰레이션에서 이 메트로나이다졸의 레지스턴스가 높았기 때문에 이제 표가 좀 큰데요.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RDXA 진이고 여기가 FRXA 진입니다. 그래서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DXA와 FRXA가 원인이 되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FRX 같은 경우에는 B도 관여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걸로는 알려져 있는데, 이제 어느 것이 메이저인가에 대한 의견은 아직 좀 분분한 편입니다. 그래서 RDXA가 메이저가 되고, 그 다음에 RDXA의 베리언트가 없는 상황에서 FRX 진들의 베리언트가 있어봐야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스터디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제 몽골리안에서는 반대로 FRXA가 메이저이고 RDXA가 보조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FRXA에서 이제 프레임 시프트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RDXA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센스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트로나이다졸의 레지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스트레인들에서 RDXA에서는 이제 별다른 베리언트가 없더라도 FRX에서는 이런 식으로 베리언트가 있는 케이스들이 꽤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최소한 몽골리안 자기네들이 스터디를 한 몽골리안 파퓰레이션에서는 FRX가 좀 더 메이저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것들이 incomplete sequence라고 그 시퀀스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인데요. 이게 휴먼처럼 이렇게 좀 레퍼런스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 스트레인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2669라는 굉장히 국제적으로 이제 흔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다 레퍼런스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매칭되지 않는 샘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레퍼런스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이게 프라이머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특별히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incomplete로만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센시티브 스트레인에서는 다 별다른 뮤테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버플라서싱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GYRA에 대해서만 확인을 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25개의 레지스턴스한 스트레인에서 대체로 다 GYRA에서 이제 변이가 나타났고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여기 GYRA에서는 변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87, 88, 91인데 GYRA는 기존에도 이제 87번이랑 91번 있는 베리언트들이 거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놓은 베리언트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뮤테이션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A가 아니라 다른 B 같은 진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테트라사이클린을 대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제 테트라사이클린과 마찬가지로 16SR-RNA 진의 3개 AGA 926번부터 8번까지 여기가 TTC로 바뀌는 거나 아니면 이 포지션에 있는 미센스 뮤테이션들에 의해서 이제 저항성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에서는 자기는 전체 스트레인 중에 딱 한 스트레인만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미노사이클린이 괜찮은 대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최초로 몽골리아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인원수를 가지고 스트레인을 아이솔레이션해서 항생제 저항성과 그리고 이제 그 시퀀싱을 통해서 베리언트까지 확인을 하는 최초의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아목시실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와이드로는 0에서 5% 정도의 좀 저항성이 낮은 영향을 보이고 있지만 이제 몽고에서는 12% 정도로 좀 저항성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아목시실린에 대한 저항성 메커니즘을 이런 몽골리안을 대상으로 스터디를 하면 좀 더 잘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제 변이들 외에도 자기네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610번의 스타코돈이 생기는 것을 발견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찾지 못한 그러니까 베리언트를 찾지 못한 다른 스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PBP1이 아니라 2나 3에서도 원인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 사람들이 확실히 규명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리스로마신 같은 경우에는 워낙 기존에 잘 알려져 있는 2143이 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대체로 다 그걸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이제 그 외에도 1410이나 1707, 2167, 그다음에 2922 이런 베리언트들이 발견이 됐지만 이제 이 사람들도 이 베리언트가 저항성의 원인이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고 그냥 클라리스로마이신의 저항성이 있는 스트레인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변이가 발견됐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트로나이다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항성이 높은 항생제인데요. RDXA나 FRXA 진을 확인해 봤을 때에 이제 몽골리안에서는
이제 최소한 이제 FRXA가 더 메이저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보플라사신 같은 경우에도 좀 다른 데보다 저항성이 높게 몽골에서는 다른 데보다 좀 저항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이 지금 기존에 알려져 있는 이제 뭐 91번이나 87번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88번도 기존에 알려져 있는 변이이기 때문에 뭐 특별할 것은 없지만 아무튼 뭐 한 명이 88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트라사이클린을 대체하려고 사용될 수 있는 이제 미노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명이 그리고 기존에 알려져 있는 베리언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저항성도 낮고,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뭐 다른 리포트할 게 없는 상황에서 이제 미노사이클린 굉장히 괜찮은 항생제로 쓰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몽골에서 진행을 한 최초의 좀 구체적으로 진행을 한 스터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NGS를 이용을 하면 그 관련된 항생제들에 대한 프로파일을 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옵시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NGS를 이제 트리트를 하기 전에 한번 진행을 해서 항생제 저항성을 쭉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트리트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 논문을 마치고 있습니다.